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너 꼭 그래야만 했었니?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해 라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밥 먹듯이 비난을 하고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러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나는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노력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속상한 경험을 매번 하고 살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잘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못한 적도 없다는 얘기죠.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일부러 못 버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나는 1등 할 수 있는 학생이 일부러 꼴등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또는 우리가 이거를 원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모든 순간을 맞이함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밖에는 없을까요? 사람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의식 수준이라는 고유한 틀을 바탕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틀 안에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담아놓고 그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내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하는 소소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도출해낸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 영혼의 AI 시스템이라는 것은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굳이 여기저기를 돌아서 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지는 않는 것처럼 항상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배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라는 말도 있듯이 언젠가 법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대학을 나온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인간 영혼은 내가 지식을 먹은 만큼 생각의 틀 자체가 확장이 되고 그 품질이 향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 영혼의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수준 낮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장 정직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만큼 육신이 튼튼해지는 것과 같이 고급 지식을 많이 흡수한 만큼 그 분별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지식으로 형성된 각자의 시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인데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틀이죠. 내가 나의 시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세상을 해석을 하고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근거하는 판단들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나만의 색을 입힌 안경을 통해서 세상과 상대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반면에 상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밥 먹듯이 매 순간 범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말 잘 안 듣는 배우자나 또 자식을 보고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많이 하죠, 주부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해 안 갈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식대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상대의 사정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그 깊이까지 내가 들여다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그럴만하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것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때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죠. 우리가 그래서 화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언행을 일삼는 상대라고 해도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면. 그럼 결국 뭐예요? 이해가 가면 화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화가 난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상대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깊이까지 이해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세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상대도 나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제 오해를 하고서 굉장히 막 비난을 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 상대방의 속사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나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 아,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내가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해하고 실천하기까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화가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참는 연습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상대방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화를 참아내다 보면은 화를 덜 내는 방향으로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고요.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상대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그만큼 가면 갈수록 나의 마음 상태가 좀 편해지고 머리가 덜 복잡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갈수록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고정관념 자체가 흐려지면서 내가 내 방식으로 생각해온 상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겠죠. 이렇게 나의 식을 내려놓고 상대를 관찰하다 보면 저 상대방이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파악이 되죠. 파악이 되면서 이 과정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나는 저 상대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상대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수준에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시기가 한때 있었는데요.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다 번호까지 붙여갖고 예를 들어서 뭐 100일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번에 100일은 화를 59번 냈다. 이런 걸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100일에는 화를 74번 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면서까지 제가 이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화를 안 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도 막상 상황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후회를 하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됐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한두 달 노력해갖고 금세 변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이 전혀 되지를 않으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저희 상태와 지금의 저희 상태를 비교해본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지도 않고 생긴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깝게 지낸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나는 나의 이득에 맞추어서 상대를 대하고
게다가 나는 그 상대들을 잘 모르고 내 식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자식, 형제 등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지인들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인연들과는 서로 간에 욕심이 또 얽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빛의 고리가 있고요. 형제들 간에도 빛의 고리가 또 있다고 하죠. 뭐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조화롭게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 공부 가르치는 거를 부모가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가르치다가 답답해지면 이제 애 머리 한 대씩 쥐어박고 막 뭐라고 하고 성질내고 하다 보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욕심이 앞서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예로는 운전 연수를 이제 배우자에게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운전 초보자 옆에 앉아 있으면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서로가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속에서 이제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성질 나는 대로 내뱉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길이 아예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너를 알고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우리는 안 적이 사실은 없어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상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깊이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불편해지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부부간에 황혼 이혼이 급증을 하고 친구라고 해도 이게 잘 지내는 경우보다는 잘 못 지내는 친구가 더 많아지고 서로 연락이 끊기고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달리 생각하는 각이 딱 나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을 땐 서로 붙어 살겠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다 분리돼서 내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렇게 혼자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 섞을 사람도 없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나중에 없어져요. 나한테 얻어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홀로 지내다가 말로써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대화 상대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뭐예요?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방전 상태가 되면서 내 삶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혼자서 조용히 죽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나를 바꿔내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고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삶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예요? 2평, 3평, 4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자 지내고 이웃과도 소통을 안 하고 지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어디가 안 좋아져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고독사 아닙니까?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가 된 지 많이 됐죠, 이제 이미. 고독사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는 사회 시스템의 미비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70%는 사실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인간관계를 바르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기회를 얻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흔히 하는 말로 국물도 없다고 하죠. 국물도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똑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